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시사 토론창 오원근입니다. 바람보다 먼저 눕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는 것이 민심이라고 하죠. 약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육상 지방선거에선 어떤 민심이 전해질까요? 최근 MBC 충북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오늘은 선거 판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태석 서원대학교 명예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정원 공뉴스 대표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재표 미디어날 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론조사 결과에 들어가기에 앞서 현재 상황을 먼저 짚어보고 여론조사 결과 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 엄 교수님, 네. 이번 지방선거의 변수로 대통령 지지율 빼놓을 수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모든 선거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마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인기라고 생각합니다. 뭐 지방선거, 총선뿐만 아니라 심지어 뭐 대선에서 차기 대통령을 뽑을 때도 현재 대통령이 어느 정도의 위상이 있느냐가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도 대통령의 영향력이 적지 않을 텐데 우리 지역은 현재 지금 나와 있는 어떤 지지율을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전국 평균보다 좀 높게 나오는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한 70%대 육박하는 것 같은데요. 이것이 광역 단위 선거에서는 상당히 영향을 미치겠지만 실질적으로 기초 단위 선거에서는 좀 양상이 달라집니다. 왜냐 그러면 기초 단위에서는 이게 대면 사회이기 때문에 정당이나 대통령의 지지율과 더불어서 인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지지율이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엄 교수님 계속해서 최근 국제 이슈가 터졌잖아요. 네.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 유가 급등으로 주식시장은 물론 이 밥상 물가까지 흔들리고 있는데요. 이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사실 뭐 이게 우리 정부나 대통령의 어떤 행동이나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그 여러 가지가 맞물렸습니다. 하나는 가파르게 올라가던 주가가 어느 정도는 조정 국면에 가지 않을까라는 어떤 생각들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빌미가 됐고요. 또 특히 원유가 나지 않은 나라에서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통제가 되고 그러면서 당연히 유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게 유가가 올라간다는 게 벌써 반영이 돼서 지금 기름값이 겁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름값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관련된 산업의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물가가 올라가거든요. 그럼 당장에는 뭐 우리나라 정부 대통령 잘못이 아니니까 하는 생각을 하겠지만 이게 길어지면은 선거 임박해서는 좋게 작용을 하지 않겠죠. 네. 예, 주요 정당의 흐름을 짚어보겠습니다. 이재표 대표님, 더불어민주당 상황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70%에 도달한 상황이잖아요. 지난해 대통령 선거가 6월 3일이었는데 공교롭게도 올해 선거도 또 지방선거가 6월 3일이니까 정확히 대통령의 1주년을 평가하는 성격의 선거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민의힘과 양당 구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의 상태가 어떠냐가 되게 중요한데 지금 이제 그 야당이 지금 매우 좀 그 전 대통령과의 절연 문제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라서 사실 민주당의 유리한 그런 구도가 형성되어 있는 건 분명한데 민주당의 자만이 좀 지방선거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 있다는 거죠. 예컨대 그 조국혁신당과의 그 통합 문제가 사실은 또 당내 계파 갈등 문제로 비화가 되면서 이 문제를 이제 간신히 봉합했는데 또 최근에는 그 공치모 얘기가 또 나오고 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를 위한 그 의원 모임인데 사실 대통령이 일을 잘하면은 국민이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지난번 대선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에 당선되면은 그 이 공수를 중지하는 그런 것을 암묵적으로 합의하고 선거를 한 거고 당선이 됐기 때문에 사실 이게 이제 엄청 큰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둘러싼 또 국민 여론의 그 좀 싸늘한 시선도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충북의 경우에는 이 당원 명부 유출이 변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공정한 경선을 기대할 수 없다라는 측면 때문에 이제 뭐 국놀이라고 할 수 있는 50대 50 당원과 여론조사가 아닌 뭐 전략 공천도 가능하고 이 여론조사의 비중을 높이는 쪽으로 간다는 거죠. 이렇게 가게 될 경우에 과거의 일반적인 경선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그 과정이 얼마나 부드럽게 흘러갈 수 있느냐. 저는 이것이 이제
이번 선거의 변수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김정은 대표님, 제1야당인 국민의힘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 잘 아시다시피 지금 국힘 지지율이 이제 바닥을 끼고 있는데 당 안팎에서도 뭐 절연 뭐 이런 주장들이 뭐 쇄도하고 있지만 지금 장동혁 대표가 이제 현재 그 뭐 이 체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5일날 배지원 의원이 이제 당원권 정지 1년을 이제 그 윤리위원회 받았는데 이 법원에서 이제 그 인용 판정을 하면서 사실 다시 서울시당 위원장이 이제 복귀를 하면서 장 대표 그 리더십의 이제 상처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도가 이제 그 바닥을 기면서 이제 그 후보들이 정말 이런 상황으로는 선거를 못 치른다. 이러다가 여당한테 전패한다. 이런 암울한 분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지난 3일과 4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충북도지사 선거 관련 여론조사 보시겠습니다. 충북지사 선거에서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 중 누가 가장 낫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노영민 15%, 송기섭, 김영환 각각 13, 신용환 12%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준으로 4명이 오차 범위 내에서 각축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기령 8%, 윤갑근 6, 한범덕 5, 윤익은 3%로 나타났고 없다거나 모름 무응답 등이 26%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노영민 후보는 30대에서 60대까지 각 연령대에서, 송기섭 후보는 3, 4, 50대, 김영환 후보는 30대와 60대 이상, 신용환 후보는 40대와 5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선호도를 보였고 18세에서 29세에서는 조기령 후보가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시군별로는 청주시에서는 신용환, 노영민, 김영환, 송기섭 후보가, 북부권에서는 노영민, 조기령, 김영환, 중남부권에서는 송기섭 후보가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 중에 누가 가장 낫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보니 노영민 20, 송기섭 16, 신용환 14, 한범덕 9, 없다거나 모름, 무응답 등이 42%였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노영민 28%, 송기섭, 신용환 각각 22, 한범덕 10, 없다거나 모름, 무응답 등이 18%였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 중에 누가 가장 낫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김영환 17, 조기령 13, 윤갑근 8, 윤익은 6, 없다거나 모름, 무응답 등이 57%였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김영환 37, 윤갑근 17, 조기령 13, 윤익은 7, 없다거나 모름, 무응답 등이 26%였습니다. 충북지사 후보를 선택할 때 가장 고려하는 부분으로는 인물과 능력 28%, 도덕성과 청렴성 23, 정책과 공약 22, 소속 정당과 정치적 성향 21% 등이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MBC 충북이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에 의뢰해 3월 3일과 4일 충북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네, 엄 교수님, 충북도지사 후보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가 이제 선거를 보려고 그러면 경선 과정, 공천 룰을 보게 됐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민주당 같은 경우에 당원 명부 유출로 인해서 지금 경선 룰이 바뀌어서 50대 50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 50대 50 구도가 완전히 여론조사 100%로 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영민 후보가 맨 앞에 서 있고 지금 송기섭, 신용환 이런 순으로 지금 민주당 후보군들이 경쟁을 하는데 이것이 경선 룰의 변화로 어떤 결과로 연결될지 이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이번에 경선 과정에서 중앙당이 좀 힘을 좀 가지고 진행을 하는 분위기가 좀 있는 데다가 자격 요건을 상당히 강화했더라고요. 뭐 성범죄라든지 뇌물 관련된 여러 가지 법규 위반에 대한 페널티를 강화를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은 아직 뭐 그런 변화가 없습니다만은
타 지역, 특히 영남 지역에서는 후보들이 상당수가 탈당을 하는 사태로도 연결되는 그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변화가 과연 경선 과정에서 얼마나 잡음 없이 본선으로 가고 또 잡음이 많다는 거는 사실 유권자들이 보기에 좀 불편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과정을 겪고 각 당의 후보가 결정될지 상당히 저 스스로도 궁금합니다. 예. 네, 도지사 후보 여론조사 결과 다른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MBC 여론조사가 이제 민심을 정확히 이제 반영한 그런 지표를 잘 아마 이제 반영한 것 같은데요. 눈여겨볼 그 대목은 김영환 지사가 현직인데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낮다는 거. 이런 부분을 저는 이제 그걸 봤는데요. 또 노영민 후보가 이제 그 여당입니다만은 한 2% 정도 앞섰다. 이런 부분. 그러니까 김영환 지사가 그동안 여러 가지 그 도정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민심이 약화된 이런 부분들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요. 아직 뭐 변수가 많이 남았고 선거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4명 중 1명이 지금 후보를 선택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뭐 이런 상황들이 끝까지 간다고 이제 그 말할 수는 없지만은 얼마든지 선호도에 따라서 바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여당의 그 후보들의 눈여겨볼 것은 최근에 노영민, 송기섭, 신용환 후보가 노영민, 송기섭, 한범덕 후보가 신용환을 견제하는 이런 모습을 봤는데 이런 것을 보면서 최근에 그 김민석 총리가 이제 국정 설명회를 하면서 특정 인물을 이렇게 소개를 한 3번 정도 했는데 이런 부분을 보면은 이게 지금 뭐 대통령이나 뭐 이런 부분들의 어떤 그 시각이 어떤 후보에 가고 있다는 것도 뭐 약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이 대표님. 네. 요즘 여론조사가 예상대로라는 게 없습니다. 예. 이제 뭐 조사 기관에 따라서 결과가 매우 다르게 나타나는데 예컨대 뭐 1, 2위 후보가 각축거리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은 한참 뒤에 처져 있던 후보가 다시 또 부상해가지고 올라오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혼란스러워하는데 일단은 그 조사는 그 질문부터도 좀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후보를 MBC는 낮냐고 물어봤는데 이런 경우는 선호도를 묻는 조사인 경우고요. 또 적합도를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당선 가능성을 묻는 조사도 있다 보니까 이러한 그 작은 차이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그 후보를 소개할 때 앞에 직함을 넣거든요. 예. 그 직함을 어떤 것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매우 달라진다라는 거는 후보자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사할 때마다 그걸 바꿔가면서 이렇게 하는 후보들도 있어요. 어떤 게 잘 그 어필되는가를 이제 보는 건데 실제로 그 예비후보자가 등록되어 있는 선관위 홈페이지에 그 2줄의 소개를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도 바꾸더라고요. 해봐서 많이 좀 이렇게 좋은 반응이 나왔던 이름을 넣기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실제 선거에는 이름 석자만 갖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이제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고. 결국은 그 인지도와 당선 가능성이란 부분들이 막판 선택에는 영향을 줘왔다라는 것을 이제 유권자들이 좀 알면 좀 이 현상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번 조사 결과에서 눈여겨볼 점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방선거가 이제 3개월 가량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후보자가 없다거나 모름, 무응답의 수치가 높게 나왔어요. 이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부동층과 무응답층이 지금 40% 50%대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 그 선거 자체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보시는 게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 그러면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지방선거는 55%, 총선은 65%, 대선은 75% 정도를 기준으로 두고 그보다 좀 떨어지면은 투표율이 좀 낮다. 더 올라가면 좀 높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55%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45% 정도는 투표를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선거를 치르는 분들이나 평론가들은 부동층을 얼마나 흡수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부동층이 투표를 안 할 가능성도 높고 또 막판 투표를 한다 그래도 현재의 대세를 크게 뒤집는 정도로 표가 가지는 않더라. 그래서 그렇게 바라보시는 것도 이해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부동층이 많다는 것을 포함해서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서 눈에 띌 만한 것들 좀 말씀을 더 해주시죠. 이번 조사에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현직 프리미엄, 김영환 지사의 이제 프리미엄이 이제 누리지 못하는 점이 눈여겨볼 대목이고요. 아직은 우리 이제 유권자들이 본격적인 선거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또 공천을 받지 이제 정당 공천이 한참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후보가 누구 나왔다 하더라 이 정도는 알고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무음란이 많은 거는 당연한 그런 결과고요. 앞으로 이제 이 공천 결과가 나오고 이제 그 본격적인 선거 체제가 돌입하면 당연히 이제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고 지지율이 이제 자기의 이제 후보자를 선택할 그런 상황으로 가는데 좀 시간이 좀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당연히 무음란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대표님. 일단 부동층이 많다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밥상 위에 젓가락 가는 반찬이 없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거든요. 일단은 그 1, 2번 중에 골라야 되는 선거이다 보니까 선택지가 많이 좁아졌다라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변화한 측면이고요. 또 한 가지는 아마도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더 그런 선택에 좀 혼란을 겪고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이 내란의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그 1심 선고가 된 대통령에 대한 당내 입장이 많이 다르잖아요. 예.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당원이기도 하고 지지하는 정당이지만은 내 정당 같지 않은 느낌을 갖는 그런 그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많을 것이다. 결국은 그 지역에서 역할도 중요하지만은 중앙당이 어떠한 그 입장을 견제하냐에 따라서 국민의힘 지지자 가운데 상당수가 기권을 하거나 또는 대통령의 힘을 실어줘야 되는 선거가 아닌가라는 판단을 할 수도 있는 저는 그런 기로에 있는 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3당의 후보가 전혀 부각되지 않아서 그건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건전한 3당이 존재하는 게 우리나라 정치 발전 또는 의회 정치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제3당의 후보가 없다는 게 좀 아쉽고요. 또 하나는 지금 통합이 저는 어려울 거라고 봤는데 전남, 광주가 통합에 지금 거의 법안 통과됐고 정말 선거에서 뽑히게 되는 상황이 됐는데 지역 통합의 이슈가 우리 지역에서 어떻게 공약화될 건지 지금 또 우리 지역 상당히 소멸 지역이 많은데 예상되는 지역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안들이 등장할지 좀 궁금한 상황입니다. 예. 저도 이제 조국 혁신단 이런 데서 좀 후보를 좀 낼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저는 내지 않아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양당 구도로 이렇게 선거가 치러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 선거에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이제 무응답층 이런 층이 많아져서 앞으로 이 선거 구도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 이런 신호를 보여준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부동층이 앞으로 선거를 이제 좌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인물론 이런 부분이 앞으로 강조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인물 또 정당 이런 인물 가진 이렇게 공천 가진 사람들이 받은 사람들이 앞으로 그런 쪽으로 인물 경쟁 구도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3당 4당이 왜 없느냐를 이제 얘기하게 되는데 사실은 3당 4당이 출연할 수 있는 정치 구도가 아닌 거죠. 예. 너무 사막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비근한 예로 민주당이 지방선거 직전에 만들어진 3당과의 통합을 시도했잖아요. 예. 그런 상황을 놓고 볼 때 과연 지금 1당과 2당이 양당 구도가 극도로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3당 4당이 후보를 낸다는 거는 자신의 무능력을 스스로 자습하는 결과밖에 안 된다라는 측면 때문에 아예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고 저는 이런 상황을 이 정부에서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사실 이번 지방선거가 그런 판이 되길 바랬는데 이번 지방선거도 그런 거를 기대할 수 없는 선거가 되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할 때 앞으로 이 여론이 어떻게 변할지 전망을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라고 한다면 지금 중동 전쟁이 어떻게 얼마나 갈 것이고 그게 우리 생활 물가와 얼마나 연동이 되고 또 그것이 정부가 얼마나 적절하게 대응하느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지금 당장 대통령께서 유가 문제 지금 직접적으로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앞으로 남고 뒤로 남는 정책입니다. 최고 가격을 정해놓으면 그 가격 이상의 적자분을 정부가 세금으로 메워준다는 그런 아이디어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반응해서
물가를 잘 컨트롤해 준다면 당연히 여당에 유리할 것이고요. 이게 길어져서 만약에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진다면 당연히 불리하게 작용을 하겠죠. 그런데 이게 조금 전에 이재표 대표 말씀대로 야당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카드를 하나 던졌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또 카드를 내놓을 것이냐. 그것도 중요하게 반응할 겁니다. 사실 반영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200일인데 이렇게 이제 어려운 이 전쟁의 상황을 활용해서 물가를 올린다라든지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근데 말씀하신 대로 거꾸로 이제 주식이 잠시 또 이것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의 그 봉쇄 때문에 떨어졌는데 예. 거기에 또 야당이 또 즉각 반응해가지고 주가 하락을 또 문제 삼는 이런 부분들은 저는 야당의 전략이 좀 많이 미숙하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런 부분들을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야당의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난 정권과의 그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는가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야당의 많은 후보들이 굉장히 피로감을 갖고 있거든요. 이걸 갖다가 외면하고 저는 이번 지방선거를 정상적으로 치르기는 쉽지 않다라고 판단합니다. 저는 대전 충남 행정통합이 지금 무산됐다고 이제 저는 보는데 지금 여당에서는 이달 늦어도 4월 초중순까지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대전 충남 행정통합이 가결이 된다면 예. 아마 이번 선거에 굉장히 큰 영향이 미칠 것이고 또 대전 그 충남 그 통합시장 선거에 아마 충북 선거가 빨려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또 거기에 이제 충북 특별자치도 문제 이것도 아마 쟁점이 될 겁니다. 충북도에서는 지금 이거를 사실상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도민 설명회 이런 부분들이 아마 예정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선거의 주요 메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번에는 충북 교육감 관련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 논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충청북도 교육감으로 누가 가장 낫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윤건영이라는 응답이 28%로 가장 높았습니다. 김성근이 14%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김진균 5, 조동욱 2%였습니다. 김진균과 조동욱은 오차 범위였습니다. 하지만 없다 결정 못했다 모름 무응답이 51%에 달했습니다. 이념 성향별로 선호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윤건영은 보수에서 30%를 넘겼고 중도에서는 29%를 기록했습니다. 김성근은 진보에서 윤건영과 같은 26%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보수에서는 5%에 머물렀습니다. 정당 지지에 따라 어떤 후보를 더 선호하는지 알아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 응답자의 경우 충북 교육감 선호도는 윤건영 29, 김성근 21, 김진균 5, 조동욱 2%였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윤건영 30, 김진균 7, 김성근 5, 조동욱 2%를 꼽았습니다. 윤건영은 전체 선호도와 큰 차이가 없었지만 김성근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층 간 선호의 차이가 컸습니다. 나이별로는 윤건영은 50대와 60대, 김성근은 40대와 50대, 김진균은 60대에서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아직 선호 후보가 없다, 결정 못했다, 모름 무응답은 70세 이상이 63%로 가장 높았습니다. 지역별 선호도에서는 윤건영이 청주시 북부권 중남부권에서 모두 20%대, 김성근은 10%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MBC 충북이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에 의뢰해 3월 3일과 4일 충북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김정은 대표님, 충북 교육감 후보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현재 판세는 이제 윤건영 교육감이 이제 일강 선두 초기 우세다 이렇게 이제 저는 판세를 보고 있는데요. 윤건영 후보와 이제 2위와의 김성근 후보의 아마 2배 차이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에서 나왔듯이 지금 무응답 이렇게 해서 한 51% 정도 되는데 유권자 절반이 아직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판세는 충분히 뒤집힐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윤건영 만약 교육감이 지금 4년간의 이제 업적 이런 부분들을 아마 이제 후보들이 김성근 후보라든지 나머지 후보들이 제대로 잘 공략을 한다라면 지지율이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겠지만 현재로서는 윤건영 후보가 상당히 앞서는 상황입니다. 네, 엄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지난 1월 20일경에 그 KBS가 했던 여론조사와 비교를 해보면 어느 정도 무응답층이 좀 줄긴 줄었습니다. 그리고 김성근 후보가 그때에 비해서는 상당히 지금 약진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위인 현직 윤건영 교육감과는 상당한 정도 이제 격차가 납니다. 그건 항상 말씀드리지만 교육감 선거가 워낙 출마하신 분들이 잘 알려진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현직 교육감의 이름이 가장 귀해지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상황도 있고요. 더 중요한 건 이게 관심을 잘 못 끄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녀가 초, 중, 고에 다니는 학부형들은 그나마도 관심을 갖습니다. 예. 예를 들면 고등학교 입시 문제라든지 그리고 각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을 어떤 방향으로 이제 교육할 건지 이런 거는 관심을 갖죠. 대한민국의 교육 문제의 정점은 대입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심을 갖는데 자녀가 없거나 자녀를 이미 다 대학에 보낸 그런 일반 시민들은 사실 관심 갖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후보들이 교사나 교수 출신, 행정관 출신이기 때문에 이름을 알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좀 개선을 해야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정말 교육감 후보가 누군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하는 깜깜이 선거가 재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 개선,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정당 공천으로 하든지 아니면 다른 적실한 그러한 제도를 모색해 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이 대표님 네. 어떻게 보셨어요? 정당 선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떨어진 건 당연하고요. 예. 또 정당이라는 그 울타리가 판단의 기준이 되는데 교육감 선거는 그게 없다 보니까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후보에 대해서 생소함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결과가 이제 이번 조사에서도 윤건영 후보를 선호하는 그 선호도가 나머지 세 후보를 합친 것보다 훨씬 많다라는 겁니다. 이런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이 얘기는 결국 교육감 선거가 유권자에게 생소했던 도전자들이 자신을 얼마나 많이 친밀하게 만들 수 있는가의 문제인데 그 가장 쉬운 방법이 이념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 후보들이 이념 성향으로 어필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후보들이 선거 때 사실 교육감 후보는 이제 옷 색깔이 없지 않습니까? 예. 뭐 지난번에는 이제 빨간 옷 입은 후보들이 많았고 이번에는 또 이제 이 파란색으로 어필하는 후보들이 또 많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제 이런 그 어떤 색깔의 옷을 선택하고 어떤 언어를 이야기하고 어떤 구호를 내걸면서 후보들에게 어필해서 현직과 벌어진 격차를 좁히나의 문제가 앞으로 남아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충북 교육감 선거에서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 관전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뭐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가 또 후보 단일화겠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미 윤건영 교육감은 이제 보수가 되어버린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진보의 후보들을 단일화해서 1대1 구도로 가려고 하는 건데 이제 그런 유혹을 자꾸 느끼게 되는 게 매번 교육감 선거에서 나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원래 교육감 선거가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경력 3년이거나 교육 행정 경력 3년 또는 더해서 3년 이상이면 이제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대부분이 다 교육 행정 하시던 분이나 교수, 교사입니다. 근데 이 판도가 최근에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서 완전히 정말 놀랄만한 상황이 바뀌었는데요. 임태희 교육감이 사실은 행실을 붙은 정치인 출신 아니겠습니까? 물론 총장도 했습니다만 여기에 붙는 진보의 후보가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하고 안민서 쪽 국회의원입니다. 이미 어떻게 보면 블루오션을 먼저 본 거죠. 정치인들이 이미 정치가 교육감 선거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후보자들이 보수 진보를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한국에서 보수 그러면 국민의힘, 진보 그러면 민주당을 연상시키고 있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측면에서 계속 정치적 중립을 얘기하고 정당 공천을 금지하는 것은 이미 철지나간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게
이번 경기도 교육감 선거를 보면서 제가 느낀 점입니다. 예. 교육감 선거가 지금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뭐 런닝메이트로 가다든지 뭐 제도적인 이제 그 개선이 이제 필요한 건 틀림없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이제 교육감 선거 이제 여론조사를 보면서 윤건영 후보가 지금 뭐 2위에 비해서 2배 이상 높기 때문에 뭐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보수 이제 윤건영 후보를 보수로 본다라면 진보 후보로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경쟁 자체가 좀 쉽지 않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관전 포인트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김진균 후보 같은 경우에 끝까지 완주했을 때 그 윤건영 교육감한테 다소 이제 불리한 요인을 작용할 수 있겠다. 그리고 만약에 지난번 4년 전에 윤건영 교육감과 김진균 양자 간의 어떤 그 단일화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랬을 때 혹시 그때는 합의서가 이제 노출이 됐지만 뭐 이제 우리가 보면은 공공연하게 보면은 이면 합의라는 게 또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뭐 지켜지지 않았을 때 뭐 이거는 뭐 가령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이 삐져나왔을 때 윤 교육감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뭐 이런 것이 이제 관전 포인트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4년 전 선거는 양자 구도였고요. 8년 전 선거도 양자 구도였습니다. 교육감 선거가 이제 언제부턴가 양자 구도 진보 보수 대결로 가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진보 보수는 정당의 민주당, 국민의힘 구도는 좀 다른 것이 그 박종훈 교육감 같은 경우에 경남인가 그쪽 교육감인데 삼선 교육감인데 정교조 출신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대구도 그렇고 이쪽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당에서의 민주당, 국민의힘 구도와는 다른 형태의 실제로 내용적으로 교육은 저는 진보 교육과 보수 교육은 많은 그런 명제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런 차이에 대해서 의외로 선거 때가 되면 또 유권자들이 관심인들은 꼼꼼히 본다라는 걸 좀 명심해야 될 것 같고요. 교육감 선거가 사실 선거 진행 과정 속에서 아무래도 정당의 추천이 없다 보니까 관심이 없는 게 사실인데 이 투표를 하러 가면은 우리가 7장을 찍지 않습니까? 예. 그 중에 하나가 교육감 선거이고 뭐 뽑으러 들어가는 사람이 난 관심 없으니까 교육감은 안 찍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투표를 다 하게 되는 건데 그 12년 전, 16년 전으로 더 올라가 보면은 당시에는 후보가 5명, 3명씩 나왔던 적도 있어요. 근데 그때 특징이 뭐냐면은 정당이 있는 투표에서는 소위 말하는 3등, 4등 후보가 거의 표를 얻지 못하지만은 교육감 선거에서는 다자구도가 될 경우에 3등, 4등 후보도 10% 이상을 모두 득표했습니다. 실제로 5명 나온 선거에서도 11%를 꼴찌한 후보가 11%를 득표했거든요. 이런 거로 볼 때 이번 선거가 제가 볼 때는 양자구도가 아닐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3자 내지 4자구도로 간다고 했을 때 3등, 4등 후보의 득표율이 전체판에 영향을 주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저는 이걸 되게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청주시장 후보 관련 여론조사 결과 보고 논의 이어가겠습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청주시장으로 누가 가장 낫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이범석 현 청주시장이 17%를 얻어 선두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이장섭 8%, 박완희 6%, 서승우 5%, 유행열 서민석이 각각 4%, 허창원 3%, 김학관 2%, 손인석 김근태 각각 1% 등입니다. 없다와 모름, 무응답은 49%로 절반에 육박했습니다. 정당별로는 청주시장 후보로 누가 가장 나은지도 물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장섭 후보가 13%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가운데 박완희 유행열 각각 7%, 서민석 허창원 5%, 김학관 김근태 3%, 없다와 모름 무응답은 57%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범석 28%, 서승우 11%, 손인석 1% 등의 순이었고 없다와 모름 무응답은 59%였습니다. 청주시 4개 구별로도 살펴봤습니다. 먼저 청주시 상당구입니다. 이범석 21%, 이장섭 서승우 각각 10%, 박완희 7% 등이었습니다. 이어 서원구는 이범석 16%, 이장섭 10%, 박완희 8%, 서승우 6% 등입니다. 흥덕구는 이범석 13%, 이장섭 8%, 박완희 5%, 유행열 4%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원구는 이범석 20%, 서승우 서민석 각각 5%, 이장섭 4% 등이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MBC 충북이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에 의뢰해 3월 3일과 4일 청주에 거주하는 만 18살 이상 509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3%포인트입니다. 충북의 최대 격전지는 청주시장 선거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여야 후보군이 많습니다. 본선보다 예선이 더 치열할 거라고 하는데요. 이재표 대표님, 이번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충북지사, 청주시장 전부 다 민주당이 도전자 위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직이 상대당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선거판은 민주당에게 불리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 본선보다 예선이 더 치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실제로 MBC에서 조사한 걸 보더라도 그 조사군에 올린 후보 수가 민주당은 7명이나 되고 예. 또 국민의힘은 현 시장을 포함해서 3명이라서 무려 10명이 이제 경쟁하는 구도가 된 거죠. 이렇게 이제 병렬식으로 쭉 후보가 나열되다 보니까 현직 시장이 가장 높은 17%가 나왔고 이어서 이제 민주당의 이장섭, 박완희 8과 6, 그 다음에 국민의힘 서승우 5, 민주당 유행열 4, 뭐 그 뒤에 있는 후보들이 이제 3, 2, 1, 1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병렬식으로 가다 보니까 현직이 이제 현 시장에 밀리는 거는 이제 뭐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후에 이제 후보가 결정됐을 때 후보가 정리가 되면 이제 모아지잖아요. 예.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과연 그 현직 프리미엄을 누리고 있는 이범석 시장의 지지율과 민주당의 결정된 후보 간의 어떤 비율의 차이를 보일지는 다음 여론조사를 좀 기다리게 하는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지난 그 KBS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그때는 김수민 정무부지사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도 제가 기억에 이범석, 이장섭, 김수민, 박완희, 유행열 이렇게 서수까지 연결되어 있었는데 이제 김수민 전 부지사는 이제 본인이 이제 출마 선언을 안 하고 이제 표본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강 구도가 이범석, 이장섭, 박완희, 서승우 순으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여기서 보면 그 당시의 기록 여론조사 결과보다 지금 이범석 시장은 지지율이 좀 높아진 그런 상황이고 이장섭 그 당시 2위를 했던 이장섭 후보는 좀 약간 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4강 구도를 봐도 도지사의 표본은 4강에서 민주당이 합산해서 우위에 있는 반면 또 여기에서는 또 4강 구도가 국민의힘이 좀 더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너무 많은 숫자의 후보를 선택하게 하니까 나오는 결과일 수 있는데 이제 뭐 1대1 구도가 되면 좀 달라지겠죠. 그러나 계속 그 이범석 현 시장에 대해서 당 내에서나 당 밖에서 여당에서 공격을 한 거에 비해서는 이범석 시장이 잘 방어를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가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단체장 선거에서 공무원 출신, 행정공무원 출신들이 선호되는 성향이 있습니다. 예. 우리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 그 11개 시군에 시장 군수가 있으면 그 가운데 11명 중에 9명이 공무원 출신입니다. 이게 의회 정치인 출신이 아니고 그러니까 시의원, 도의원, 군의원이 아니고 행정공무원, 경찰공무원 출신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 지역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 비교가 되는 게 공무원 출신들이 지금 적습니다. 지금 후보군에. 그래서 그러한 것도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김정원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국민의힘 소속인 이범석 시장이 지금 사법 리스크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뭐 이런 부분에 좀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지지율로 보면은 우리 이제 MBC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상당히 높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당 공관위에서 과연 지금 이범석 시장한테 공천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부분에 아마 상당히 큰 고민이 될 거예요. 만약에 여론조사에도 지지율이 높은데 안 줄 수도 없고. 대안으로 뭐 지금 현재 양당 구도죠. 국민의힘에서 서승우 이제 전 충북도 행정부지사가 예. 지금 도전장을 내고 있는데 사실 그 공천 결과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지금 민주당 상황은 뭐 정당 지지율이 높으니까 뭐 후보들이 지금 난립돼 있고 지금 보면은 이장섭, 박완희, 유행열 뭐 이렇게 3강 구도로 저는 보고 있는데 이제 만약에 이제 이범석 시장이 공천이 되고 또 이 중에 이제 그 이장섭, 박완희, 유행열 세 중에 한 명이 이제 붙었을 때
현직 프리미엄과 어떤 그 참사 책임론 이런 충돌이 뭐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지금 국힘 상황은 지금 이범석 시장의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과연 공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을 좀 관심 있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청주시장 선거에서 눈여겨볼 점, 엄 교수님 먼저 얘기 좀 해주시죠. 현재 제기되고 있는 아까 말씀하신 그 현 시장에 대한 사법 리스크도 있겠지만 현재 현안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 현안들에 대해서 어떠한 대안을 제시할 것이냐 이제 영향을 미치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직이 가지고 있는 프리미엄을 계속 잘 유지하고 선거를 치를 것이냐. 그래서 그게 어필할 것이냐. 또 지금 다른 후보들이 정당의 바람, 대통령의 바람을 얼마나 잘 이용해서 지지율을 올릴 것이냐. 그게 뭐 어떻게 보면 선거 결과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칠 관심의 대상이 아니겠습니까? 네. 예, 이제 네. 민주당이 전략관리 지역이라 했잖아요. 저는 이게 굉장히 큰 변수가 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여론조사 비율을 뭐 상향하는 건 이제 기정사실인 것 같고요. 후보가 많다 보니까 특정 후보를 컷오프하는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명단 유출에 대한 이런 것들 책임을 물어서 뭔가 여기에 가중을 두게 될 경우에 이 자체가 벌써 변수의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나왔을 때 이제 당연히 이제 후보가 된 사람은 만족하지만 나머지 후보들이 거기를 따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 원팀으로 선거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염려도 하게 되는 거고요. 국민의힘도 이 청주시장 공천을 중앙당으로 이관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볼 때 전체판이 좀 유리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아무래도 인지도가 높은 현직에 유리함이 있거든요. 그걸 예. 이제 고려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계속 얘기 나왔지만은 지난해 1월에 오송 침수 참사 문제로 인해서 단체장 가운데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된 상황이거든요. 더군다나 이 재판이 지금 좀 속도가 좀 나지 않으면서 1심 판결도 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분석을 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판단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과연 국민의힘은 또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청주시가 굉장히 많은 이범석 시장이 시정을 펼치는 동안에 이슈가 됐던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뭐 터미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또 지난번에 이제 뭐 쓰레기 수도권 쓰레기가 넘어오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마도 그 도전자 위치에 있는 민주당 후보들의 경우에 각자의 어떤 그 해결 방안을 가지고 공격해 들어갈 것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떤 평가할 것인가 저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 대표님. 청주시장 민주당 후보들이 지금 난립돼 있기 때문에 공천 후에 휴유증이 상당히 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휴유증을 얼마나 가라앉힐 수 있냐. 그러니까 아마 민주당은 아마 이게 벌써부터 고민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있고요. 국힘은 이제 그 이범석 시장의 어떤 사법 리스크 말씀을 드렸는데요. 서승우 후보가 그 이범석 시장의 사법 리스크를 재분리 삼아서 뒤집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좀 저는 관심 있게 봅니다. 네, 끝으로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육상 지방 선거와 관련해서 못다한 말씀,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표 대표님 먼저 듣겠습니다. 네. 이번 설문조사에서 그 늘 빠질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가 이제 7장의 투표를 한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거론했던 새 선거 외에도 광역의원, 도의원을 뽑고 또 시군위의 의원을 뽑고 또 정당 투표를 또 해서 4장의 투표를 선거하게 되는데 이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이 모든 선거에 좀 골고루 관심을 가져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이제 선택지에 대해서 양당 구도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3당, 4당 후보들도 있거든요. 뭐 기초회 중심으로 해서 출마하는 후보들에게도 이 3당, 4당 후보도 의회에 진출해서 이 다원주의 구도를 만들 수 있게끔 유권자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김정원 대표님. 지금 이제 선거 초반인데요. 그 지난 주말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 전화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하루에 뭐 계속 밤 늦게까지. 그래서 이제 이런 여론조사의 필요도가 높은데 그렇더라도 우리 지역의 어떤 그 지도자를 뽑는다는 차원에서 좀 참고 잘 받아주시는 이런 좀 현명한 선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엄 교수님.
민주주의와 가장 가까운 단어를 찾아보려면 전 참여라고 자주 얘기를 합니다. 참여 가운데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것이 바로 선거에서의 투표입니다. 우리 대세의 흐름, 시대의 흐름을 잘 읽고 우리 지역의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을 뽑는 지혜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운명,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마음으로 꼭 투표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예.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민심은 머물러 있지 않고 끊임없이 변합니다. 오차범위 안의 접점,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절반의 부동층, 6.3 지방선거는 마지막 개표까지 손에 땀을 쥐게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약 3개월 후 여러분의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중북시사 토론창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